자, 그럼 두 번째 시간, 타이머 응용 회로하고 적산 타이머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는 이 시간에는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빼고 먼저 이제 아까 했던 회로 이제 복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그 다음에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를 했었는데,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의 응용 회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지연 복귀 회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연 복귀는 어떻게 되냐면, 순시 동작 한시 복귀에서 동작을 이렇게 누르는 순간에 동작을 하죠. 동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되고, 그리고 동작하면서 바로 타이머가 여자가 됩니다. 이때 타이머가 여자가 되죠. 여자 되어서 3초 후에 전체를 오프하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여기 이제 단위 동작을 떼내면 이렇게 되고, 이제 누를 때마다 이런 동작을 같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차트를 우선 이렇게 보고, 예, 단위 그 타임 차트 여기서 세 개 누를 때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단위 차트 부분을 떼가지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르자마자 동작한다 라는 거니까 X0를 누르자마자 Y20 동작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초 손을 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자기 유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부분까지는 이 회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 타이머도 같이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결국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머도 같이 여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타이머가 들어간다는 거죠. T0, K30 이게 같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초가 지나니까 여기서 타이머가 여자되어서 3초가 지나니까 모두 소자시키는 걸로 동작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타이머를 오프 조건으로 달아주면 이게 바로 원하는 회로가 되겠죠. 밑에 부분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런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회로가 완성이 되죠. 동작하는 걸 보고 이 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회로를.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엑셀러 버튼을 이렇게 3초가 되기 전에 버튼을 떼면 좋은데,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겠죠.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 3초 이상 누르고 있었다. 그럼 여기가 일단 꺼져야 되는데, 여기 꺼지는 순간에 다시 또 엑셀러가 눌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게 또 3초가 연장이 되겠죠. 자, 이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펄스를 쓰면 상승 펄스를 쓰게 되면 여기다가 펄스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누르는 순간에만 ON 시켜주도록. 오래 누르고 있든 뭐 빨리 떼든 늦게 떼든 관계없이 누르고 있는 순간에만 동작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회로에다가 여기를 상승 펄스로 바꿔주면 원하지 않는 동작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연 복귀 타이머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타이머 예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회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기 뗐을 때 이제 시작을 하죠.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뗐을 때 동작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x0의 B 접점에 의해서 y20이 동작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x0를 눌렀을 때 뭔가 또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x0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하고 또 뗐을 때 켜져야 되는 이 회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개가 직렬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x0를 눌렀을 때 뗐을 때 직렬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가 켜지면 여기가 꺼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꺼지면 여기가 켜지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on이 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동시에 on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보니까 자기유지 회로가 사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지만 이런 x0 A 접점하고 B 접점이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유지 회로를 좀 넣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죠. 여기가 뭡니까? 순시 동작 부분을 빼고 한시 복귀죠. 한시 복귀가 되는데 여기 뗐을 때 동작하는 거고 이게 순시 동작 부분이 빠진 부분이죠. 순시 동작이 빠지고 한시 복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회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X0 눌렀을 때 (1초죠) 10. 자, 이 회로가 아까 나왔던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회로인데 순시 동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시 동작 여기 Y20이 켜지면 안 되죠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유지가 좀 필요하니까 여기를 Y20 대신에 M0로 가는 어떤 우리 내부 릴레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0 여자가 되는 이런 회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타이머를 잘 보시면 타임 차트를 잘 보시면은 여기 Y20 이 부분이 이제 같이 T0가 같이 여자가 되죠. T0와 여자하고 Y20하고 출력이 같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T0가 같이 여자가 되었다가 1초 후에 T0가 동작하면서 여기가 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지는 부분, 얘가 꺼지면서 또 Y21이 켜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Y21.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T1에 의해서 타이머에 의해서 여기를 꺼준다 라고 봤을 때는 T1이 제일 마지막으로 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지는 부분은 여기 T0 대신에 T1을 넣어주면 전체를 다 꺼주는 부분에다가 마지막 꺼지는 부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T0 대신에 T1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T0 부분보다 여기 뭡니까? 타이머하고 Y20이 같이 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새로운 M1이라고 하는 내부 릴레이를 새로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일 윗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이제 제가 좀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M1이 여자가 되었을 때 타이머도 여자가 되고 여기부터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타이머랑 같이 여자가 되죠. Y20이 같이 여자가 되죠. 타이머도 같이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1초죠. K10.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가 같이 여자가 됐다. 그리고 y20이 같이 여자가 됐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꺼질 때 t1이 t0가 동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t0가 동작할 때는 y20이 꺼지고 소등되고 그 다음에 y21이 또 켜지죠. 이때도 타이머가 같이 되니까 y21과 t1을 같이 여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t0 스위치가 어떤 동작을 하냐 면 y20을 꺼줍니다. 자기 자신은 안 꺼져요. 그래서 여기에 y20 앞에 t0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 여기 바깥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꺼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꺼져버리면 다른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y20만 꺼주고 그 다음에 t1이 다시 t0가 동작하면서 예, y21하고 t1을 같이 여자를 시켜주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t1이 여자가 되었다가 t1이 동작하면서 전체를 다 꺼주면 되죠. 얘가 동작하면서 전체 다 꺼주는 거 이쪽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죠. B 접점을. 그래서 이런 동작,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하나하나 쭉 순서대로 쭉 나와서 제가 프로그램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회로하고 똑같죠. 똑같은 회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1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완성된 회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었는데 자, 이 회로에서 엑세로 버튼을 눌렀을 때 같은 동작이 수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엑세로를 눌렀다가 뗐을 때 이렇게 Y20이 켜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바로 Y20이 이렇게 2초간 1초였나요? 1초간 동작하고 그 다음에 Y21은 여기가 꺼지면서 다시 Y21 1초간 동작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빼야 되겠죠.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면 결국 M0하고 M1이 같아지죠. M0가 있으면 여기가 없어지면 얘 X0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M0하고 M1이 같이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걸 쓸 필요가 없죠. 얘를 날리고 그 다음에 얘도 날리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굳이 M1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M0로 바꿔주면 나머지는 똑같이 해서 회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회로가 이제 완성된 회로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 뭡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또 뒤로 돌려가지고 또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좀 빠르게 해서 요약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산 타이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산 타이머는 지난번에도 했었죠. 이전에 개수된 현재 값을 유지를 하고 개수 도중에 코일이 오프가 되어도 현재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산 타이머는 이제 카운터하고 또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개수가 된 그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현재 값이. 그래서 그 만약에 다시 또 적산 타이머가 다시 여자가 됐다 그러면 현재 개수값부터 다시 시작해서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되어서 시간이 올라간다, 개수가 된다라고 해서 적산 타이머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값이 이제 설정 값하고 같아지면 타임업에서 접점이 ON 하게 되는데, 한번 접점이 ON 하게 되면 이 접점 그 현재 값을 개수 값을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리셋 명령어가 있어야 돼요. 리셋 명령어. 그래서 타임업 후에는 적산 타임 현재 값의 클리어와 접점의 오프를 리셋 명령어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예를 들면 뭐 sd1이라고 하는 적산 타임을 썼다. 그러면 rsd, sd1 이런 명령어를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산 타이머는 우리 그 멜색 GXWorks2에서는 적산 타이머 개수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디바이스 설정에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16으로 바꿔줬어요. 0K라고 된 이 부분을 요거 16으로 바꿔서 해주면 우리 적산 타이머는 많이 쓸 일은 없기 때문에 16개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산 타이머 기초 해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간단한 회로가 되겠는데, 아래 적산 타이머 회로를 작성하고 동작을 확인하시오. ST0 하면 저속 적산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머에 K100이라고 한 거는 하나당 0.1초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초가 되죠. 네, 10초가 된다는 겁니다. 고속은 0.01초이기 때문에 K1000을 해줘야 10초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셋 명령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죠. 저속 적산 타이머랑 고속 적산 타이머를 같이 썼습니다. X0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SD0, 저속 적산 타이머가 적산이 되겠죠. 0, 1, 2, 3 쭉쭉쭉 적산이 됩니다. 시간대로. 그리고 이제 없네요. X1을 한번 눌러볼까요? X1을 누르면 전부 다 리셋 시키네요. ST0하고 이거 리셋 시키기 때문에 여기가 다 0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래서 X1은 제일 마지막에 누르겠습니다. 전부 리셋 시킬 때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실행하도록 하고, 자, X2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고속 적산 타이머가 여자가 되죠. 여기도 0, 1, 2, 3 쭉쭉 올라가는데 0.01초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10초지만 좀 올라가는 숫자가 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돌다가 시간이 개수가 다 되어서 타임아웃이 됐다. 100이라는 숫자가 개수가 다 되었다. 설정 값하고 현재 값이 같아졌다. 그러면 여기가 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꺼주더라도 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번 업이 된 상태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계속 ON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Y20이 계속 켜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여기가 1000이 다 되었다. 현재 시간 값하고 설정 값이 같아지면 SD1이 자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2 버튼을 손을 떼 가지고 여기가 소자가 되더라도 한번 적산 타이머는 한번 여기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Y21이 계속 켜지게 돼요. 계속.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정도 Y20하고 Y21 켜진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끄고 싶다. 끄고 싶다 그러면 리셋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리셋 명령. 여기 RST, SD0, RST, SD1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X1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시켜주죠. 그러면 여기 현재 값이 여기랑 여기 현재 값이 0으로 바뀌게 되고 0으로 바뀌면서 여기도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다 꺼집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적산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적산 타이머 연습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연습 문제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제 플리커 타이머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적산 타이머 연습 요거부터 한번 연습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열로에 열을 가하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면 히터를 온, 5초간 먼저 온 합니다. 먼저 온 하고, 그리고 3초 오프 합니다. 여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 반복, 반복. 자, 요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열 시간이 30초가 지났다. 여기 이제 그 30초를 이제 적산 타이머 부분으로 사용하는 거죠. 적산 타이머는 히터 온 시간 요 5초만 계속 개수를 하게 됩니다. 5초 이 부분만 개수를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얘가 ON이 될 때 적산 타이머를 같이 그 뭡니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정지 버튼, 리셋 버튼을 눌러서 부저하고 종료시키고 적산 타이머도 오프시키도록. 자, 요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부분, 여기 가열하는 부분, 여기 히터를 5초간 온하고 3초간 오프하는 부분을 플리커 타이머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플리커 타이머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만들어줬어요. 일단은 SM400을 써서 항상 ON 시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5초 ON 하고 3초 오프. 자, 반복하도록 하려면 먼저 ON이 돼야 되죠. 여기 항상 ON이 됐을 때 먼저 Y20 히터라고 보면 됩니다. 히터 Y20 켜져야 되죠. 그래서 직선으로 바로 연결 일단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야 되겠죠. 5초 후에 꺼져야 되니까 5초 동안 시간을 재야 됩니다. 5초 타이머도 이제 여자를 시키죠. 자, 그러면은 이제 5초가 지났다. 5초가 지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꺼줘야 되죠. 여기를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T0가 여기를 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T1이 동작을 할 때 T1이 동작하면서 히터는 꺼주고, 꺼주는 시간을 또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T1 타이머를 여자를 시키겠죠. 여자를 시켜서 시키고 3초, 그러면 이제 T1이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면 이제 3초 후에 다시 꺼져야 되잖아요. 그죠? 3초 후에 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3초 후에 전부 다 꺼져야 되죠. 3초 후에 전부 다 꺼져야 되니까 우선은 뭐 전부 다 꺼진다는 거는 결국 뭐 여기다 달아줘도 되고, 여기다가 T1을 전부 다 꺼져 오프 조건 달아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0를 꺼주면 전부 다 꺼지겠죠. T0를 꺼주면 여기도 다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다 달아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T1이 얘를 꺼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저도 앞에다 여기다 달아줘도 상관없어요. 두 개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회로들을 다른 회로도의 답을 보니까 여기다가 달아주지 않고 여기다가 달아줬더라고요. 여러분 외우기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보기가 조금 예쁘고
좀 외우기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 활용하기도 좀 쉽고 해서 이 회로가 지금 플리커 타이머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쭉 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산 타이머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 버튼을 우리가 X2가 시작 버튼이 되고 히터를 Y20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 플리커 타이머 회로 있었죠. 요거 온오프 하는 거 위에 걸 갖다가 가져다 쓰면 되고 부저는 Y21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시간 자체를 적산 타이머를 사용을 했고 적산 타이머가 이제 적산 타이머가 어떻게 됩니까? 30초가 지났을 때 부저가 울리면서 모든 작업 종료가 되는 거죠. 그 적산 타이머가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면 부저를 울리게 됩니다. 적산 타이머의 접점에다가 Y21을 붙여주면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회로 전체 회로의 오프 조건에다가 이거 적산 타이머 B 접점을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지 버튼 눌렀을 때 정지 버튼 X3 누르면 이게 적산 타이머를 ST0를 쓸게요. 리셋을 해주면 앞에 회로도는 다 꺼지지만 이제 부저를 꺼줘야 되겠죠. 부저 꺼주는 부분 부저 꺼주고 그 다음에 적산 타이머의 그 시간 개수 값을 현재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정지 버튼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우선 이제 자기 유지 회로를 해주고 적산 타이머 여기를 전체 오프하는 조건으로 적산 타이머 B 접점을 썼습니다. 전체 오프 조건으로. 자, 이렇게 사용했죠. 그리고 앞에서 뭘 하자고 했죠? 앞에서 플리커 타이머 회로가 이제 들어가죠. 시작하면서 여기가 이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M0가 해제가 되고 자기 유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리커 타이머를 사용할 텐데 아까 SM400 대신에 M0를 쓰면 되겠죠. M0를 쓰고 플리커 타이머 어떻게 됐죠? 여기에 T0가 있었고 Y20 있었죠. 플리커 타이머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T1 있었고 T0 K 5초였죠. 50.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T0에 T1하고 K 30. 네. 아까 그 회로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산 타이머로 어디를 적산시키냐면 Y20이 켜져 있을 때 켜져 있는 부분을 적산 타이머로 개수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를 개수하면 되겠습니까? Y20 켜진 순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적산 타이머로 ST0 해가지고 K 아까 몇 초였나요? 30초니까 K 300. 자, 요걸 넣어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회로에 요걸 추가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ST0가 동작하면 일단 여기 전체를 다 꺼주는 거죠. 전체를 다 꺼주면 되죠. 전체를 꺼주는 거 여기 넣었고 그 다음에 아까 부저를 올리라고 했죠. 부저는 ST0가 접점이 동작하면 부저가 아까 Y21이었죠. 이걸 켜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X3이었죠. X3 정지 버튼.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적산 타이머를 리셋해주고, 예, 지금 여기 ST 예, 여기까지 해서 이 회로까지 해서 사실 SD0가 전체를 다 꺼주고 이 부분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적산 타이머 리셋만 남아 있는 거죠. X3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그
우리 프로그램 다 끝난 거예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T0, M1, M0, T0, T1, Y20, T0 이렇게 똑같이 플리프 타이머 그대로 썼고 여기에 중간에 적산 타이머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산 타이머가 동작했을 때 이 부분, 동작한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적산 타이머 리셋 해주는 부분, 이거 추가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회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카운터하고 운영 명령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